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개발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초심자 기준으로 일단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펌웨어를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펌웨어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알아보는 건데, 일단 그 펌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예. 뭐 일반적으로 컴파일러는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 옮기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터 쪽에 언어로 보면 뭐 고수준 언어를 저수준 언어로 바꾼다. 뭐 C 언어를 어셈블리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원식 코드를 목적 코드로 변환한다. 예, 그러니까 원식 코드는 원래의 문서, 소스 코드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목적 코드,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 예,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변환기죠. 컴파일러도 하나의 변환기. 예, 그래서 이 목적 코드는 뭐 실행 파일이거나 ELF, 바이너리. 예, 그러니까 펌웨어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펌웨어 소스 코드가 있죠. 소스 코드는 뭐로 짜죠? C나 C++ 혹은 이제 어셈블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코드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면 예, 기계어 코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목적 코드라고 하죠. 이 기계어 코드는 뭐냐면 우리 펌웨어가 그 이제 동작되는 데가 MCU죠. MCU 안에 메모리에 이 목적 코드가 들어가서 이 목적 코드는 이 MCU가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코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이 원식 코드 형태, C나 C++ 형태로 작성을 했다면 그대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이 그 MCU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동작하도록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환기가 이제 컴파일러고 이러한 전체적인 그 과정을 빌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펌웨어를 빌드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죠? 내가 작성한 원식 코드 C나 C++를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목적 코드로 기계어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 작업은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컴파일러가 해주는 겁니다. 컴파일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컴파일러를 이용한 컴파일도 크로스 컴파일이 있고 네이티브 컴파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크로스 컴파일은 컴파일한 다음에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목적 코드가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거는 OS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고 리눅스 프로그램 있죠.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리눅스를 못 돌리죠. 그렇죠? 예. 근데 윈도우에서 여기 있네요. 윈도우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서 빌드를 했는데 그 최종 실행 파일이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를 크로스 컴파일 환경이라고 합니다. 예. OS가 다른 경우도 있고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윈도우인데 이게 X86 윈도우가 있고 ARM 윈도우가 있죠. 그래서 빌드를 하게 됐을 때 최종 그 실행 파일이 그 X86 윈도우에서 돌지 않고 ARM에서만 도는 그 실행 파일을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크로스 컴파일 환경이죠. 예. 그리고 뭐 요즘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ARM용 X86 그 맥도 그렇고 같은 OS인데 X86 ARM이 같이 있으니까 아키텍처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둘 다 이제 두 개 다 실행할 수 있는 이미지를 두 개를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 유니버셜 뭐 프로그램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어찌됐든 컴파일한 이미지가 다른 플랫폼에서 실행될 때
크로스 컴파일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MCU는 거의 100%죠. 100% 크로스 컴파일 환경입니다. 크로스 컴파일 환경. 그리고 네이티브는 반대로 내가 같은 OS, 같은 아키텍처에서 빌드한 프로그램을 같은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빌드한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실행하고 리눅스에서 한 거를 리눅스에서 하고 이런 거를 네이티브 컴파일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파일러도 다르겠죠. 크로스 컴파일러가 있고 네이티브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랑 이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펌웨어를 개발할 때 이제 필수 구성 요소라고 저는 이제 적었는데 최소한 필요한 이제 항목,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최소로 필요한 거를 본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 일단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원시 코드죠.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편집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펌웨어는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크로스 컴파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크로스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컴파일러 안에는 컴파일러와 그리고 링커, 디버거 이렇게 세 개가 쌍으로 있어요. 뭐 이외에도 기타 필요한 유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컴파일러를 사용한다고 하면 최소한 요 세 개는 이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제 이 링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더 자세히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컴파일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파일러는 이제 GCC라는 게 있고요. 무료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펌웨어 쪽에 봤을 때 IAR 이제 내부의 IAR 컴파일러겠죠. 그리고 케일의 이제 ARM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요 세 개는 만약에 C나 C++ 컴파일러면 C 언어 혹은 C++ 언어를 변환을 하는 거죠. 기계어로. 그러면 C 표준이 있죠. C++ 표준이 있고 그 표준은 있고 컴파일러가 다르죠. 다르면 이제 C 표준에 대한 거는 동일합니다. 어떤 컴파일러를 쓰든지 문법이 똑같아요. 근데 그 표준을 벗어나는 뭔가 하드웨어에 관련된 특정한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컴파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러도 달라요. 그러니까 GCC로 작성한 GCC 어셈하고 IAR 어셈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링커도 다릅니다. 링커도. 그러니까 C 표준에 대한 거, C++ 표준에 대한 건 같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컴파일러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하는 프로젝트가 이게 GCC 기반의 프로젝트인지 IAR 기반의 프로젝트인지를 구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디버거 서버하고 디버거 장치가 있죠. 이 두 개는 이 C 크로스 컴파일러 안에 있는 이 디버거를 통해서 디버깅을 할 때 이 MCU의 디버그 포트, 그러니까 SWD 혹은 JTAG 그걸 통해서 이 디버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버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요 관련된 내용은 그 이전에 이제 하드웨어 개발 환경에서 한번 이제 알아봤죠. 그리고 그 디버거 서버는 각 장치와 호환되는 서버가 따로 있다. 그렇죠? Jlink는 Jlink 서버, 그리고 STlink는 STlink 서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의 제너럴한 여러 개의 장치를 지원하는 OpenOCD 이제 같은 것도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펌웨어 개발 시의 필수 요소라고 그랬죠. 각각의 이제 필수 이제 요소로 보면 이런 요소들을 각각 하나의 별도 프로그램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에 이렇게 보면 뭐 이건 디버거 장치는 하드웨어니까 별도로 하고 편집기, 크로스 컴파일러, 디버거 서버 이거를 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서 개발의 편의성을 높인 그 개발 환경을 뭐 일반적으로 통합 개발 IDE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마 인테그레이트 디벨로먼트 인바이러먼트인가? 예.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번 강좌에서 이제 사용할 STM32 큐브 IDE 이것도 요 세 가지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 담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IAR 워크벤치 상용으로 많이 쓰죠. 비쌉니다. 그리고 KL, MDK 이것도 유료고요. 예, 그러니까 유료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AR을 쓴다. 그러면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하는 거고, 그럼 IAR 안에 뭐가 들어있냐? 소스 코드 편집기와 컴파일러가 있고 디버거 서버가 있다. 예. 각각의 구성 요소는 다 들어있지만 뭐 이 큐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있는 실제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다르죠. 예. 그리고 뭐 유료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 하면 내부에 이런 최소 이 세 가지는 들어있다. 예. 그러면 꼭 통합 개발 환경으로만 개발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각각의 구성 요소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각각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편의성을 이제 높인 거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PC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요렇게만 있으면 돼요. 컴파일러만 있으면 됩니다. 컴파일러 안에 그러니까 컴파일러와 링커 뭐 디버거 정도만 있으면 그 만약 윈도우라고 하면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시킬 수 있죠. 그렇죠? 실행시키고 디버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디버거가 있고 그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펌웨어를 작성할 때는 이 서버와 장치들이 필요하냐? 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럼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한지는 아까 이 컴파일러에 있는 디버거, 예, 이 디버거가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 코드, 실제 이제 기계어 코드죠. 이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접근을 해서 읽고 멈추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레지스터를 제어하고 근데 우리가 펌웨어 환경에서는 별도 외부에 이렇게 MCU가 있죠. MCU가 있고 이 디버거를 쓰는 이 환경은 PC입니다. 그럼 이 PC에 있는 디버거에서 MCU에 있는 레지스터나 메모리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쵸? 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디버거 장치하고 그 다음에 디버거 서버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이런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MCU에 있는 레지스터나 메모리 의 정보를 SWD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디버거 장치가 이 SWD로 이용해서 이제 액세스할 수 있죠. 그러면 디버거 서버와 디버거 장치가 이제 통신을 하고 이 디버거는 이 디버거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PC에 있는 우리가 디버깅 할 때는 이 PC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디버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MCU에 멈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 디버거가 여기에 어떤 뭐 브레이크포인트 레지스터를 세팅하고 멈추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디버거는 디버거 서버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면서 디버깅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디버거 장치를 저는 뭐 계속 디버거 장치로 얘기했는데 통상 JTAG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거 JTAG을 이용해서 이제 디버깅 해야 된다. 혹은 그냥 디버거. 예. 실제로 이 JTAG은 이제 인터페이스 이름이긴 한데, 예. 어쨌든 JTAG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그림 보면 이런 디버거 장치를 연결해서 디버깅을 한다. 예. 그리고 보드 설계 시에 이게 이제 예전에 8비트의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디버거 장치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도 저 JTAG 장비를 거의 AVR을 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 암이 들어간 보드를 쓸 때는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 SWD 인터페이스를 뽑아놔야 됩니다. 예. 뽑아놔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디버깅 장비를 이용해서 초기에 보드를 브링업이라고 하죠. 보드를 테스트할 때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꼭 빼달라고 빼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하는 거죠. 예.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드웨어 팀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이거는 이제 디버깅이죠. 디버깅 이외에 이 디버거 장치는 SWD 포트를 통해서 내부의 하드웨어를 다 접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디버깅만 쓰는 게 아니고 내부의 어떤 플래시 메모리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디버거를 연결해서 뭐 생산할 때 보드를 생산할 때 펌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걸로도 많이 써요. 네. 혹은 뭐 이 디버거 장치가 뭐 프로그래머라는 뭐 그건 이제 생산 전용이긴 한데 프로그램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산 시에는 요 SWD 포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프라인 다운로드인가요? 오프라인 플래시 다운로드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PC를 켜고 여기에 플래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다운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PC가 없이 디버거 장치에 SD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펌웨어를 옮겨 놓고 요것만 가지고 다운로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대량 생산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ST에서도 STM32Q 프로그래머라는 그 ST 링크를 사용하는 그 플래시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J-링크는 J-플래시라는 플래시 전용 프로그램을 또 제공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트만 있으면 디버깅뿐만이 아니고 플래시 메모리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할 이 STM32 큐브 아이디 요거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큐브 아이디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통합 개발 환경이고 소스 코드 편집기, 크로스 컴파일러, 디버그 서버 이렇게 최소한 요 세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큐브 MX라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큐브 MX는 요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것도 ST에서 만든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소스 코드 편집기는 이클립스 기반입니다. 이클립스 자바 할 때 많이 이제 사용했던 이클립스 그 프로그램을 쓰고, 그리고 크로스 컴파일러는 GCC, 그러니까 ARM GCC입니다. ARM GCC는 뭐 C 코드를 ARM에서 돌아가는 기계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리고 디버거 서버는 크게 세 개를 지원해 줍니다. ST-링크와 J-링크, 오픈OCD. 근데 오픈OCD가 ST-링크를 쓰기 위한 오픈OCD야. 예, 그러니까 뭐 크게 ST-링크 그 다음에 J-링크 쓸 수 있고, 이 오픈OCD를 이용해서 ST-링크를 쓸 수 있는데, 뭐 이외에도 다른 CMSIS DAP 다른 장비도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만약에 이 큐브 아이디를 쓴다고 하면 J-링크나 ST-링크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디버거 장치 디바이스를 선정할 때 요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J-링크는 비싸니까 ST-링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STM32 큐브 아이디에만 있는 거죠. 예. 큐브 MX. 예. 요건 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큐브 아이디에 포함됐던 이 큐브 MX. 예. 이 큐브 MX는 우리가 ST의 MCU를 사용해서 펌웨어를 작성을 이제 하려고 하면 뭐를 이제 ST에서 제공해 주느냐,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줍니다. 예, 그 라이브러리가 STM32 큐브 할 라이브러리라고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요 밑에 이제 할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밑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API 라이브러리죠. 예. 그러면 이 큐브 MX는 뭐 쉽게 얘기하면 초기화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MCU를 쓰기 위해서 뭐 UART, 클럭, 여러 가지 페리페럴들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쓰기 위해서. 그 설정들을 GU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 설정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큐브 아이디, IR, K용 그 펌웨어 프로젝트까지 생성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초기화 코드뿐만이 아니고 펌웨어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펌웨어 프로젝트도 생성을 해줍니다. 네. 사실 ST에서 이 큐브 MX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ST 거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이런 GUI가 아니고 이거를 매뉴얼을 보고 데이터 시트나 이런 걸 보고 초기화 코드를 개발자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기다 GUI로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GUI를 이용해서 자동 생성 코드 생성해 주는 거를 예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쓰게 되면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MCU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툴 없이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학습의 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이런 툴을 활용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ST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 뭐 NXP나 마이크로칩스나 뭐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툴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기 시작해요. 예, TI도 그렇고, TI도 자동 생성 툴이 있습니다. NXP도 있고, 예, 조금씩 뭐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ST의 어떤 이런 개발 툴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ST에서는 이거 제공해 주는데 뭐 여긴 되느냐.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기능들을 다른 이제 제조사도 제공해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때 그 생성되는 이제 API 라이브러리가 큐브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큐브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자, 다음. 그러면 여기 큐브 MX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 밑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큐브 라이브러리, 혹은 큐브 할 라이브러리가 뭐냐? 예, 이거는 이제 ST에서는 STM32 큐브 MCU 패키지라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 패키지이기 때문에 요 아래가 이제 특정 칩의 그 큐브 MCU 패키지 안에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를 보면 최하단에 보면 HAL, LL API가 있죠. 그러니까 LL과 HAL이 있는데 이거는 그 MCU의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아주 밑에 단의 이제 API 함수입니다. 예, API 함수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죠. LL이 있고 HAL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L은 HAL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추상화된 API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뭔가 하드웨어의 기능들을 좀 일반화시켜서 좀 더 뭐라죠? 뭐 쉽게라고 표현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예, 좀 더 이제 정형화된 일반화된 API들을 제공해 줍니다. 예, 대신에 좀 복잡하고 좀 무겁고 디버깅이 쉽지 않고 한 게 있어요. 예,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요. HAL 같은 경우는. 근데 LL은 이제 HAL보다는 좀 더 거의 그 기존의 레지스터 레벨로 제어하던, 예, 그런 수준의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예,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HAL에 있는 기능이 모두 LL로 다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HAL에서 LL로 바꿨을 때 코드 용량이 더 커지는 수도 있어요. 네, 더 커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0 같은 경우는 플래시 용량이 이제 작거든요. 플래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제가 문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LL을 쓰는 거를 추천하긴 해요. 예, LL을 HAL을 쓰면 용량이 이제 커지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를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HAL도 쓰고 뭐 L도 쓰고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실제 구현을 하면서 한번 어떤 용량 차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BSP라는 게 있고요. BSP는 이런 LL이나 HAL을 이용해서 보드에 붙어있는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같은 거예요. 뭐 LED라든가 그리고 뭐 SD 카드, 그리고 뭐 메모리, 뭐 이런 것들, 오디오 코덱,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라이브러리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 예, RTOS, 파일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그 최상위에는 예제들이 제공해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걸 패키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HAL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HAL. 예, 그러니까 HAL이라고 하면 뭐 HAL 라이브러리를 쓴다 그러면은 요걸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그리고 이 HAL 예, 이 MCU 패키지는 모델별로 별도 패키지로 배포가 돼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STM32 F1이다 그러면은 STM32 큐브 F1 이렇게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큐브 MCU 패키지는 큐브 MX나 요 IDE에서 관리를 해줘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도로 배포를 하지만 별도로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만약에 패키지만 필요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는 있는데 이런 큐브 MX나 IDE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별도로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이런 코드 생성이나 이런 GUI를 통해서 알아서 다운로드를 해주고 관리가 됩니다. 네. 크게 큐브 IDE, 통합 개발 환경, 큐브 MX, 이거는 초기화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여기선 빌드하는 게 아닙니다. 빌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의 모음, 그쵸? MCU 패키지. 그 밑에 우리 많이 얘기하는 HAL 라이브러리가 있다. 예. 정리를 하면 ST에서 무료로 이런 기본 패키지들을 제공해줘요. 지금 큐브 MX, ID, 그 다음에 HAL 라이브러리, 큐브 프로그래머, 그리고 큐브 모니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엑스팩이라는 것도 있고 쭉쭉쭉쭉 있어요. 여러 개.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마도 ST에서 ST의 MCU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실제로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쓰고 얘를 쓰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것만 가지고 뭔가 다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한번 ST의 MCU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그리고 다른 MCU를 쓰기 쉽지 않도록 하는 그 무슨 효과죠? 락인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효과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에 그런 거를 좀 이제 뭐라 하죠? 네, 그런 거에 너무 종속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따라서 이런 툴들의 장점은 이용하지만 종속적이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큐브 아이디는 뭐죠? 큐브 아이디는 단순히 편집기, 크로스 컴파일러, 디버거 서버에 합쳐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편집기, 크로스 컴파일러 이거는 다 각각 개별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큐브 아이디가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더라도 펌웨어를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하고 뭐 다운로드하고 디버깅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단지 좀 불편할 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STM32 큐브 아이디가 없으면 큐브 MS가 없으면 펌웨어 작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자, 소프트웨어 설명도 조금 길어졌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개발 환경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